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유승찬입니다. 더 빠르고 자세한 내용 전달을 위해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매일 아침 모닝 미팅에서 발표한 리포트 중 가장 핫한 주제를 선정해 심도 있게 다루는 모닝 인사이트를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투자에 인싸가 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남다른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B증권 윤유림입니다. 오늘부터 KB증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모닝 인사이트가 시작됐는데요. 앞서 센터장님 설명처럼 매일 아침 KB증권 리서치센터의 모닝 미팅에서 발표된 자료 중에서 가장 핫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빅히트에 대해서 이선화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증권에서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선화입니다. 네, 오늘 첫 주제로 빅히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리포트 제목 보시면 달콤한 복숭아가 빅히트 손안에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최근 피치스로 빌보드 차트 1위를 휩쓸고 있는 저스틴 비버가 BTS와 한솥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빅히트의 이타카홀딩스 인수 관련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이 빅히트라는 종목을 첫 주제의 종목으로 가져오셨거든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새로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져왔다고 했는데 혹시 목표 주가에도 좀 변동이 있을까요? 네, 저희 사실 BTS가 굉장한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대형 아티스트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미국 주류 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지난번에도 그래미 시상도 안타깝게 탈락한 것처럼 아직까지 주류 시장에 발을 딛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타카 홀딩스라고 하는 탤런트 레이블, 즉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 같이 대형 아티스트를 보유한 탤런트 레이블을 저희 인수하게 됨으로써 저희는 향후 글로벌 사업 확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보시면은 실적 추정치를 저희가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2021년과 22년 그리고 23년까지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매출액은 시장 컨센서스와 거의 유사하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타사 대비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 레이블을 인수를 함으로써 외형 성장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네. 인수 비용도 물론이겠지만 미국 진출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함으로써 저희가 인력도 충원을 해야 되고 거기서 풀필먼트 센터를 세운다든지 이런 설비 투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서 30만 5천 원 목표 주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13% 상향 조정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왜 상향 조정해 주셨는지 조금 자세하게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리포트를 보면요.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잡아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하이브라는 용어가 나와요. 네. 저는 이게 빅히트만 알고 있었지 하이브라는 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건 뭔가요? 지난 3월에 빅히트가 사명을 하이브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종목명은 여전히 빅히트로 남아 있고요. 근데 지배구조도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4월 1일자에 좀 바꿨는데 빅히트라고 하시면 사실 BTS가 제일 먼저 맞아요. 생각이 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빅히트 안에 소속되어 있던 레이블인 빅히트 뮤직이 이제 자회사로 내려오게 되었고요. 이 빅히트 뮤직에 소속된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BTS입니다. 네. 근데 사실 빅히트 산하에는 코즈엔터, 소스뮤직, 플레디스엔터 같이 다양한 레이블들이 있었는데요. 유난히도 이 BTS만 빅히트 안에 내재된 그 사업 부문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레이블을 자회사화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빅히트 안에는 그 흡수합병을 통해서 빅히트 360와 빅히트 IP라고 하는 솔루션 부문이 합쳐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현재 빅히트 본사 안에는 거의 백오피스 개념이라고 하죠. 저희 네. 아티스트 레이블이 아닌 다른 그 백오피스들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빅히트 뮤직이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나오게 됨으로써 네. 모든
레이블들은 자회사화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용어들이 좀 어려워요.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 네. 일단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빅히트의 사명을 바뀐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좀 이 각각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 사업. 네. 빅히트가 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021년 비즈니스 전략으로 3대 비즈니스 축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가 레이블, 그리고 솔루션, 플랫폼 이렇게 있는데요. 레이블은 쉽게 말씀드려서 아티스트가 소속된 그런 회사, 엔터테인먼트사 고유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음악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엔터테인먼트사가 이 레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티스트 IP라고 하는 저작권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저작물들을 만드는데요. MD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부가 솔루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아티스트가 만든 그 IP와 그리고 솔루션 사업부에서 만든 2차 저작물들을 팬들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장소가 바로 이제 플랫폼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위버스와 위버스 샵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팬들에게 이런 상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지배구조에서 하이브 IP랑 하이브 360를 흡수합병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네. 네. 저희가 빅히트에는 솔루션 조직이 있는데요. 네. 빅히트 360 같은 경우에는 공연 기획 및 대행, 그리고 음반, 음원 유통,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티스트들이 머리를 싸매서 이제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영상 콘텐츠라든지 공연 등으로 만드는 회사가 바로 360라고 보시면 되고요. 빅히트 IP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MD나 캐릭터, 출판물 등을 만드는 2차 콘텐츠 개발 및 유통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조직이 네. 원래는 자회사화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회사가 분할이 되어 있으면 의사결정을 할 때도 조금 빠른 의사결정이 되지 않고 그리고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빅히트 본사에 흡수합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약간 반도체, 종합 반도체 회사, 약간 이렇게 삼성전자와 같이 그 안에서 네. 다 만드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은 아까 잠깐 언급을 조금 해주셨는데 빅히트 뮤직이라는 회사를 신설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안에 지금 빅히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대충 보니까는 뭐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뭐 소스 뮤직 같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던데 네. 이런 레이블들을 계열사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리포트에 적혀 있는 거 맞습니다. 보면. 네. 네, 그렇게 계열사화를 하면은 좀 어떤 이점 같은 게 있나요? 뭐 우선 히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원래는 이제 BTS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BTS 단일 매출로만 전체 매출의 98%를 이룰 정도로 그러니까 BTS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였는데요.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2019년에 소스뮤직이라고 하는 레이블, 여자친구가 소속된 소스뮤직을 인수를 하고요. 2020년에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뭐 세븐틴, 뉴이스트 등이 있는 레이블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수한 회사들은 다 자회사로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빅히트 엔터는 본사 안에서 빅히트 뮤직이라고 하는 BTS가 소속된 이런 사업부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자회사화,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화를 시켜서 이제 모든 레이블들, 주요 레이블들이 다 자회사화가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이 아티스트들의 독창성을 존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뭐 여자친구의 음악과 세븐틴의 음악과 뭐 BTS 음악이 모두 다 K-팝으로 묶여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 색깔이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팬들도 원하는 바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보다 넓은 팬층을 흡수할 수 있게 아티스트의 독창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런 레이블들을 자회사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타카 홀딩스라는 미국의 대형 레이블을 인수를 하는데 네. 사실 본사의 빅히트 뮤직 그 본사 밑에 네. 저희가 이타카 홀딩스를 두면
BTS 밑에 저스틴 비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상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네. 아티스트들이 동등한 성상에서 아. 이렇게 육성을 하고 키워준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회사들을 레이블들을 자회사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열사화를 함으로써 좀 팬층도 조금 더 다양하고 그렇죠. 좀 두텁게도 성장을 시킬 수가 있고. 네. 연구원님 근데 아까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타카 홀딩스에는 아무래도 저스틴 비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인수할 때 비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인수 자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타카 홀딩스를 저희는 1.2조 원에 사왔습니다. 근데 현재 빅히트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일부가 있고요. 네. 2차례 유상증자를 단행을 해서 네. 현금을 2조 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주요 내역을 이제 시계열순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타카 홀딩스는 빅히트의 자회사로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빅히트의 100% 자회사, 빅히트 아메리카의 자회사로 이제 인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빅히트 아메리카가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약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고요. 이 유상증자 물량 전부를 바로 빅히트, 모회사인 빅히트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빅히트 아메리카가 추가적으로 하나은행 뉴욕 지점에서 1,200억 정도를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는 데 들어간 총 자금은 약 1.2조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일부 차입과 그리고 네. 빅히트가 이제 빅히트 아메리카한테 수여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빅히트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냐라고 했을 때 빅히트 자체적으로 2차례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상증자는 이타카 홀딩스의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약 1,800억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타카 홀딩스 주요 주주라고 함은 CEO 스쿠터 브라운을 포함을 해서 주요 아티스트인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4,4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은 6월 22일에 될 건데요. 저희는 이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이 희석되는 EPS가 있을 텐데 사실 그것보다는 저희는 향후에 이타카 홀딩스를 가져옴으로써 뭐 MD 상품 판매라든지 위버스샵 입점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유기적인 성장이 더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래가 완결이 되면은 빅히트 산하의 빅히트 아메리카 100% 자회사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밑에 이타카 홀딩스가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구조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게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스쿠터 브라운이 들어왔고 저스틴 비버와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유명 가수들이 다 빅히트의 지분을 갖게 됐어요. 특히나 이 스쿠터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뭐 저스틴 비버 등을 발굴한 유명 프로듀서인데요. 이 사람이 이타카 홀딩스의 CEO인데 저희 빅히트의 사내이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보여주기식의 인수합병이 아니라 앞으로 빅히트와의 협업이 기대되는 대목이 바로 이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K-팝 아티스트를 육성한 것처럼 글로벌 아티스트를 육성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사실 저스틴 비버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전 세계 1위 뮤지션이에요. 혹시 몇 명이나 돼요? 6,200만 명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개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MD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스틴 비버가 위버스 샵에 입점을 한다. 거기서 본인의 MD를 판다라고 했으면 저희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티셔츠도 팔고 뭐 그 안에서 컨텐츠도 팔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익의 성장성을 제가 아까 뭐 보여드렸던 실적 추정치가 상향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빅히트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망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요인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타카홀딩스를 인수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주요 외신에서는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타카홀딩스라는 탤런트 레이블을 저희가 인수를 했지만 유니버셜 뮤직과 함께 다양한 조인트 벤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기대했던 투자자분들은, 지난해부터 이걸 보고 투자를 했던 분들은 사실 뉴스가 실현이 됐으니까 팔고 나가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쵸. 되면 새로운 뉴스로 저희가 오늘 주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단기적인 수급 이슈이긴 한데요. 4월 15일에 기관 6개월 확약 물량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요인들은 수급적인 요인이니까요. 저희가 목표 주가를 상향한 것은 보다 큰 그림에서 저희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할 수 있겠지만 좀 네. 장기적으로 좀 글로벌화될 만한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문이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네.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게 모닝인사이트의 첫 주인공으로 나오셨는데 아, 네. 혹시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이렇게 첫 자리에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굉장히 네. 영광이고요. 네. 저희 KB증권이 앞으로도 알찬 소식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투자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선화 연구원님 모시고 빅히트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모닝인사이트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